인슐린 저항성이란 말 그대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감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지면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췌장이 피로해지고 결국 인슐린 분비 자체도 감소하면서 2형 당뇨병, 나아가 1.5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집에서 쉽게 개선하는 777 요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당뇨인들 777 요법을 통해 집에서 쉽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어 당뇨에 대한 걱정 싹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슐린 저항성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일상 속의 10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일 하고 있는 생활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 그대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감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근육세포, 지방세포, 간세포에 전달하고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저장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지면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췌장이 피로해지고 결국 인슐린 분비 자체도 감소하면서 2형 당뇨병, 나아가 1.5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10가지 습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2015년에 시행한 연구인데요. 22명의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되 하루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다른 날은 아침을 먹게 하고 비교해 봤어요. 같은 환자가 아침 식사를 한 날과 안 한 날을 비교해 보았더니 아침 식사를 거른 날 혈당이 더 높고 인슐린 반응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악화되어 당뇨 진행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즉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은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오전이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즉 같은 음식을 아침 8시에 먹었을 때보다 저녁 8시에 먹었을 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고 식후 혈당도 더 많이 오르는 것이죠.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고 인슐린도 덜 분비되고 몸이 더 효율적으로 대사하게 됩니다. 혈당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꼭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녁보다는 아침을 식사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두 번째는 야식, 늦은 시간에 하는 식사입니다. 체내 인슐린 민감도는 오전보다 야간에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는 혈당 상승폭이 더 크고 회복도 더디며 췌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저희가 항상 자기 전 4시간 공복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야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요. 저녁 식사도 가능하면 빠르게 드시고 공복 상태로 밤을 보내시면 혈당 관리를 한결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즉 근육을 쓰지 않으면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혈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기초 대사율도 점점 낮아져서 대사 전반의 비효율성이 증가합니다. WHO 및 ADA에서는 성인 기준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였습니다. 운동은 강력한 비약물적 당뇨 치료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 혹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수면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저희 당뇨스쿨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면을 강조하는 영상을 많이 찍어 왔는데요. 5시간 이하의 수면은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을 약 20%에서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혈당을 높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식욕을 조절하는 그렐린, 렙틴은 감소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야간 수면 중에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는데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만성화됩니다. 즉, 몇 시간을 자느냐, 얼마나 깊이 자느냐, 자주 깨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당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이 분비되고, 코티솔은 간에서의 당 생산을 증가시키고 말초 조직의 인슐린 신호 전달을 억제합니다. 장기적인 고코르티솔 혈증은 복부 내장지방 축적을 유도하고요. 복부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실제로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혈당 조절과 인슐린 작용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근육은 인슐린을 통해 포도당을 흡수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말초 포도당의 처리 능력이 낮아집니다. 또한 단백질 결핍은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려면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적정합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른 당뇨, 여성 당뇨인 같은 경우 실제로 상담해보면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일곱 번째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유명해지면서 당뇨 환자분들도 종종 고지방식이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당뇨인은 고지방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 후 6일 만에 건강한 성인도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변화가 관찰된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은 당뇨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복부 비만입니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인슐린 수용체 신호를 억제합니다. 즉, 허리 둘레가 늘어날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늘어납니다. 허리 둘레는 대사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마른 편이라도 배가 볼록한 거미형 체형이라면 복부 지방을 꼭 빼셔야 합니다. 대한비만학회 기준으로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아홉 번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고 혈류량이 줄어서 인슐린의 말초세포까지 도달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탈수 상태가 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데요. 바소프레신이 간에서 당 신생을 촉진해서 혈당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뇨인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바소프레신과 당뇨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들 중에 스웨덴에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바소프레신 농도가 높은 사람이 2형 당뇨 발생 위험이 약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평소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나눠서 수시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조금씩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요, 소금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혈당도 올립니다.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바소프레신을 분비합니다. 아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바소프레신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똑같이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됩니다. 습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소금을 많이 넣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싱겁게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이 모두 있는 분은 덜 짜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습관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해당되는 게 2개 이하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4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생활 관리를 하면서 한약 치료까지 병행하면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혈당이 안 낮아지는 분, 인슐린을 맞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약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한의학적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5178로 전화주세요. 오늘의 영상 3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거르기, 밤 늦게 먹기,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단백질 부족, 고지방식과 복부 비만, 수분 부족, 소금의 과다 섭취 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당뇨 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내 몸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나 인슐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뇨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집에서 쉽게 개선하는 777 요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당뇨인들 777 요법을 통해 집에서 쉽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어 당뇨에 대한 걱정 싹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777 요법에 앞서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복혈당 일지 작성하기인데요. 공복혈당 일지 혹은 체중 일지만 잘 작성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공복혈당 일지는 매일 달력에 그날 공복혈당과 혈당이 높아진 이유 또는 낮아진 이유를 간단하게 적는 방법인데요. 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공복혈당 일지를 잘 작성해 주십니다. 저는 2주에 한 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이 혈당 일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데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2주 사이에 정말 큰 폭으로 이 공복혈당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생활관리가 잘 안 된 날에는 공복혈당이 400이고요. 또 생활관리가 잘 된 날은 200 정도로 확 떨어지셨습니다. 이 공복혈당 일지를 작성해 보니 공복혈당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가 바로 이 수면 시간에 있었는데요. 제 환자분처럼 공복혈당이 높아진 이유가 수면 시간인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 당뇨약만 드셨다고 해서 당뇨를 해결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을 관찰해 본 결과 3개월 동안 이 혈당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기만 한다면 공복혈당은 평균 50 정도, 많게는 100 정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으로 떨어뜨리기 힘든 것이 이 바로 공복혈당인데요. 간단하게 공복혈당 일지를 통해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니 공복혈당 일지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특히 당뇨스쿨에서는 매주 월요일 10시에 공복혈당 달력을 함께 작성하면서 이 공복혈당 낮추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바로 유튜브 라이브로 공복혈당을 낮추는 30분 교실이 열린 것인데요. 나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이 혈당 관리를 저희가 함께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30분 동안 함께 토론을 통해서 공복혈당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복혈당 낮추는 30분 교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니 꼭 함께 참석해 주세요. 자, 그럼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777 요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777 요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이건 제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777 요법 바로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먹기. 둘째, 잠은 7시간 정도 충분하게 자기. 셋째, 주 7회 매일 걷기 30분 정도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맨발 걷기면 더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당뇨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법을 777 요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7은 가능한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3-4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내장 지방의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입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 충분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요, 내장 지방 개선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또한 함께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당뇨 극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7,
수면은 7시간 정도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 대사는 정말 월등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이 뇌가 푹 쉬어줘야지 혈당이 안정화되는데요. 만약 잠자는 시간이 적어서 뇌가 쉬는 시간이 적다면 당연히 혈당은 안정화될 수 없겠죠. 잠자는 시간을 충분하게 해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당뇨도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뇌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 이 잠자는 시간을 최소 7시간 이상은 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7, 주 7일 매일 걷기를 30분 정도 실천해 보세요. 원장님, 저 운동할 시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10분씩을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혹은 우리 집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셔도 좋고요. 15층 정도는 충분히 걸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혹은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미리 내려도 더 좋겠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든 한번 늘려보세요. 걷기가 이미 일상생활이신 분이라면 신발 대신에 맨발로 걷는 이 맨발 걷기를 매일 30분씩만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정말 내 몸이 확연히 달라짐을 느끼실 거예요. 근력 운동처럼 매일 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 7일 매일 걷거나 혹은 맨발로 걸으신다면 한 30분만 걸으셔도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당뇨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당뇨 극복을 위한 777 요법 어때요? 참 쉽죠잉? 언제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꼭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77 요법의 실천을 통해 당뇨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극복해 가시는 우리 당뇨스쿨의 구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뇨인들이 당뇨를 올바르게 극복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당뇨인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정보들을 담아 7일간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식, 운동, 수면 등 실제 우리의 생활관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려면 도대체 뭘 알아야 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7일간의 당뇨 치료 편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1877-8125 번호로 전화하시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의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